안철수가 왜 저렇게 조기 복귀했을까? 예. 안철수의 정치 경력이 아마 김용남 의원하고 비슷하죠? 뭐 별반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아마추어가 예. 왜 조기 복귀했을까? 이것도 제가 오늘 여기서 적반하장에서 공개하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게 읽은 거예요. 민심의 변화를. 그렇죠. 이 정권이 곧 하향세를 타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백일 기도한다고 동굴에 들어가 있다가 마누라하고 술 먹다가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획 지나가 볼 수 있겠구나. 그죠? 아시지만 정치라는 거는 99일의 일상과 하루의 전투거든. 그죠? 그러나 이 하루의 전투가 나머지 99일의 판을 결정하거든.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그냥 이 제야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이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지. 하나는 높다고 기사는 나오고 있죠. 계속.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이 골이 너무 깊었던 거. 또 하나는 이 소위 말하는 보수층이 지금은 여론조사에 대답을 안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정하게 요즘 날씨와 같은 거야. 그냥 고기압과 고기압이 부딪혀 있으면은 덥고 습한데 비는 안 내요. 근데 이게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폭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선수는 아는 거지. 사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원전 폐기 갖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감추기 위해서 콜로세움식으로 그냥 애만 놈 붙잡아다 그냥 이경 매도하는 거. 그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기회를 잡아야겠다. 이게 얼마 안 가겠구나. 딱 그게 감이 팍 오는 거야, 이게. 정치는 예술이라니까. 이 과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과학은 미네르바의 뿌엉이처럼 다 날아간 다음에, 어두워진 다음에 날아가잖아요. 그거에 설명은 쉽게 하지. 검사는 그런 거 잘 모를 거야. 우리 정치인들은 딱 보면 딱 오거든. 그러니까 안철수 습기가 이게 비가 내릴만 하구나. 전 후보가 이제 감을 잡고 감 잡고 이게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이 사실은 이제 호남을 주축으로 이제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당이다 보니까 요번에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 같은 분이 국민의당의 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하고 뭐 합당을 하든 아니면 뭐 정책연대를 하든 너무 그쪽에 붙으면 안철수 전 의원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위기감에 뭐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근데 말씀하시는 그거는 분도 많던데. 한 이유인데. 예, 그건 이제 한 이유인데 이제 이렇게 돼. 만약에 정권의 생명이 길게 연장되면 천정배 정동영 등이 민주당과 붙어서 여러 가지 밀월 관계를 하다가 같이 폭망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등장해도 되거든. 그런데 안철수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고 본 거지. 이 하락을 할 시기가 그렇게 멀리 남아있질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그 폭망해봐. 그 자리에 안철수 오셔서 하겠어? 그 자리에 바로 홍준표, 유승민이 치고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럼 자기는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랬든지 아니면 안철수 옆에 누군가 아주 예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코치한 거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왜냐면 워낙 그 사람이 이제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내가 딱 보니까 상당히 프로가 이 문제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가 도노가 왔던지 도노 갑자기 깨닫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대통령 후보 2번 해보니까 이 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고 도노가 왔던지 똑똑한 사람이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아니, 이렇게 어려운 말씀 갑자기 던지시면 네. 제가 긴장합니다. 네. 순간 이거 그 뜻을 모르고 제가 헤매면 큰일 나잖아요. 좀 물어봐줘. 아이, 참. 김영남 알겠습니다. 유식하니까 좀 내가 그래서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랬든지 아니면 누군가 이제 프로가 꼈든지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개입한 이유는 빨리 복귀한 이유는 그거다 이게요.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 이것이 얼마 안 갈 거다라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그래서 격전장이 내년 지방선거와 예. 개헌 이 두 거리가 아마 실제 상당히 큰 격전장이 될 거로 예상이 돼요. 사실은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 6월 13일입니다만 그때 맞춰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지금 국회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제 개정 작업들을 헌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내년 지방선거 때 맞춰서 개헌이 될 수 있을까요? 전망을 하자면 아니 어떻게 지금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 이제 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높이 간다면 개헌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안 한다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 국정 사업 성과로 국민들께 심판받으려고 할 거라고. 그런데 지지율이 좀 급전직하면 네. 개헌을 통해서 판을 바꾸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도대체 이 현재 국회 권력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해내고자 하는 어떤 국정개혁 과제, 뭐 100대 과제라는데 그 중에서 무슨 뭐 91개가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국회 권력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재편하는 식의 어떤 개헌을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아마 내가 볼 때는 후자 가능성이 커질 거다. 그때 이제 이 야권에서 잘해야지. 야권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야권이 말리기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니까 헌법 개정하는 방법은 두 개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든지, 그러니까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를 하든지. 근데 지금 국회 내에서 개정 작업은 하고 있는데 뭐 이게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 그냥 널려 있잖아요. 여야 간에. 그러다 보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지금 차 의원님께서 예상하시기에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좀 수세에 몰리면 판을 바꾸기 위한 대통령 발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관건이 아마 이번 정기국회겠죠. 잘 아시지만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아마 이제 서로의 힘에 대한 측정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이제 개헌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올 이 여름이 지나고부터 내년 6월까지 또 다른 정치적 격변의 시기가 저는 온다고 보는데 지금 다들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눌려서 그런지 정치는 뭐 정치인지 뭔지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보면은 나는 그렇게 예측이 들어 지금 그야말로 이 조금 있으면 폭우가 오겠구나.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 감을 잡고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복귀하려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은 엄청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잘하기도 또 잘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아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서 홍보를 잘해. 그러니까 어제 같으면 이제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을 대통령이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위로하고 이제 화면으로 보기엔 정말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당대표 할 때부터 또 당대표 하기 전에 이제 지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부터 이미지를 만들어 왔던 소위 그
착한 아저씨 컨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화면상으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호감을 가질 만한 화면을 연출해 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민영사상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한 거기 때문에 뭐 근데 나는 법리적이나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만 일단 일반 국민들은 좋은 이미지로 그럼, 다가갈 수 있는 화면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슈 매니플레이팅인데 소위 홍보 이거는 잘 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참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이래. 이 팩트 이기는 이미지, 네. 팩트 이기는 프레임은 없어요. 쉽게 말해. 거리가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내가 오늘 사람들 지루할까봐 예를 또 안 들었는데 청와대 문건 공개 이것도 사실은 콜로세움 정치거든. 그렇죠. 네. 그럼 내용이 뭐야? 그 내용 중에서 제대로 된 거 있어봐. 이 사람들이 광분해서 발표했겠지. 안 그래요? 뭐 이제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볼 땐 청와대는 자기들끼리 이룰 거야. 야, 모든 얘기는 구두 보고 해. 그리고 집에 갈 때 문서 반드시 파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을 거야 자기들도. 아니 그 문서 공고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에요. 위반이죠. 예. 그렇죠. 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지정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정할 권한이 없지 사실은. 아니, 전 정부에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던 것을 네. 그 사본을 통째로 이렇게 그게 특검 쪽에다 갖다 준 것도 많기 때문에. 누가 갖다 줬을까? 나는 딱 그 냄새가 팍 나는데. 아 그래요? 예. 누가 갖다 줬나요? 늘 어공은 안 갖다 줬을 거야 아마.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야 자기의 어떤 밥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가 그 박근혜 정부의 성패에 달렸는데 그걸 망가지는 걸 그걸 갖다 줘서 더 줘? 근데 그걸 갖다 준다고 늘공이 안 갖다 줬을 거란 말씀이죠. 어공. 어쩌다 공무원들은 안 갖다 주지. 그다음에는 이제 뭐 요즘에 늘공들 많이 또 거기서도 또 출세하대. 예. 그죠? 네.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늘공들. 그거 헷갈려요. 그러니까 딱 잽싸게 보면 줄을 몰라요. 네. 아니, 몇몇 있잖아요. 공무원 상대 안 지금. 해봤어요? 네. 공무원도 여러 종류예요. 하여튼 그런데 뭐 얘기했지 우리?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그 잘한다. 쉽게 깨지겠느냐 뭐 이런 말씀. 아까 얘기했죠. 팩트 이기는 네. 이미지, 팩트 이기는 프레임은 없다. 프레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봐봐요. 대통령이 그분들한테 사과하는 건 필요하죠. 하는데 좀 소재가 좀 고갈돼 간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문무일 총장인가 어제 나와가지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검사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생뚱맞죠? 좀. 그 생뚱맞잖아. 네. 응?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소재가 다 떨어졌구나. 그것도 있어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의 주재하면서 그러니까 뭐 몰카 같은 거 몰래 찍은 그 화면 같은 거 이제 이게 성범죄냐 아니냐 심의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려서 이게 수사나 뭐 이렇게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그건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뭐 잘해야 경찰청장 내지 뭐 100번 양보해도 검찰총장 정도가 뭐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할 소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몰카 뭐 심의 기간을 놓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재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를 진짜 그 말에 갑자기 급 공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진행자가 진행의 맛을 떨어뜨리네. 그런가요? 예. 재미없는 얘기 또 꺼내가지고 하여튼 뭐 소재는 떨어지고 다음 얘기 합시다. 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내가 딱 보니까 상당히 프로가 이 문제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가 도노가 왔던지 도노 갑자기 깨닫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대통령 후보 2번 해보니까 이 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고 도노가 왔던지 뭔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말씀 갑자기
던지시면 제가 긴장합니다. 네. 순간 이거 그 뜻을 모르고 제가 해매면 큰일 나잖아요. 좀 물어봐줘. 아이, 참. 김영남 알겠습니다. 유식하니까 좀 내가 그래서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랬든지 아니면 누군가 이제 프로가 꼈든지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개입한 이유는 빨리 복귀한 이유는 그거다 이게요.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 이것이 얼마 안 갈 거다라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그래서 격전장이 내년 지방선거와 예. 개헌 이 두 거리가 아마 실제 상당히 큰 격전장이 될 거로 예상이 돼요. 사실은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 6월 13일입니다만 그때 맞춰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지금 국회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제 개정 작업들을 헌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내년 지방선거 때 맞춰서 개헌이 될 수 있을까요? 전망을 하자면 아니 어떻게 지금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 이제 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높이 간다면 개헌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안 한다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 국정 사업 성과로 국민들께 심판받으려고 할 거라고. 그런데 지지율이 좀 급전직하면 네. 개헌을 통해서 판을 바꾸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도대체 이 현재 국회 권력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해내고자 하는 어떤 국정개혁 과제 뭐 100대 과제라는데 그 중에서 무슨 뭐 91개 음식으로 그냥 애만 놈 붙잡아다 그냥 이경 매도하는 거 그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기회를 잡아야겠다. 이게 얼마 안 가겠구나. 딱 그게 감이 팍 오는 거야 이게. 정치는 예술이라니까. 이 과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과학은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다 날아간 다음에 자 어두워진 다음에 날아가잖아요. 그거에 설명은 쉽게 해지. 검사는 그런 거 잘 모를 거야. 우리 정치인들은 딱 보면 딱 오거든. 야,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보니까 습기가 이게 네. 비가 내릴만 하고 났다. 전 후보가 이제 감을 잡고 감 잡고 거다. 이게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이 사실은 이제 호남을 주축으로 이제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당이다 보니까 요번에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 같은 분이 국민의당의 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하고 뭐 합당을 하든 아니면 뭐 정책연대를 하든 너무 그쪽에 붙으면 안철수 전 그치. 의원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위기감에 뭐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근데 말씀하시는 그거는 분도 많던데. 한 이유인데 예, 그건 이제 이제 한 이유인데 이제 이렇게 이 중에 돼. 하나가. 만약에 정권의 생명이 길게 연장되면 천정배 정동영 등이 민주당과 붙어서 여러 가지 뭐 밀월 관계를 하다가 같이 폭망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등장해도 되거든. 네. 그런데 안철수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고 본 거지. 이 하락을 그럼요. 할 시기가 이렇게 멀리 남아 있질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그 폭망해봐. 네. 그 자리에 안철수 의원 오셔서 하겠어? 그 자리에 바로 홍준표, 유승민이 치고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럼 자기는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랬든지 아니면 안철수 옆에 누군가 아주 예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코치한 거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네, 왜냐면 워낙 받았는지 그 사람이 뭐. 이제 야마추어기 때문에 그건 안철수가 왜 저렇게 조기 복귀했을까? 예. 안철수의 정치 경력이 아마 김용남 의원하고 비슷하죠. 뭐 별반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아마추어가 예. 왜 조기 복귀했을까? 이것도 제가 오늘 여기서 적반하장에서 공개하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게 읽은 거예요. 민심의 변화를. 그렇죠. 이 정권이 곧 하향세를 타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100일 기도한다고 동굴에 들어가 있다가 마누라하고 술 먹다가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획 지나가 볼 수 있겠구나. 그죠? 이 아시지만 정치라는 거는 99일의 일상과 하루의 전투거든. 그죠? 그러나 이 하루의 전투가 나머지 99일의 판을 결정하거든.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네.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냥 그냥 이 제야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이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데 높은 이유는 두 가지지. 하나는 높다고 기사는 나오고 네, 있죠. 계속.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이 골이 너무 깊었던 거. 또 하나는 뭐 이 소위 말하는 보수층이 지금은 여론조사에 대답을 안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정하게 요즘 날씨와 같은 거야. 그냥 고기압과 고기압이 부딪혀 있으면은 덥고 습한데 비는 안 내요. 근데 이게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폭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선수는 아는 거지. 사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원전 폐기 갖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 콜로세가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국회 권력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재편하는 식의 어떤 개헌을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아마 내가 볼 때는 후자 가능성이 커질 거다. 그때 이제 이 야권에서 잘해야지. 야권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야권이 말리기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니까 헌법 개정하는 방법은 두 개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든지, 그러니까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를 하든지. 근데 지금 국회 내에서 개정 작업은 하고 있는데 뭐 이게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 그냥 널려 있잖아요. 여야 간에. 그러다 보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지금 차 의원님께서 예상하시기에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좀 수세에 몰리면 판을 바꾸기 위한 대통령 발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관건이 아마 이번 정기국회겠죠. 잘 아시지만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아마 이제 서로의 힘에 대한 측정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이제 개헌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올 이 여름이 지나고부터 내년 6월까지 또 다른 정치적 격변의 시기가 저는 온다고 보는데 지금 다들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눌려서 그런지 정치는 뭐 정치인지 뭔지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보면은 나는 그렇게 예측이 들어 지금 그야말로 이 조금 있으면 폭우가 오겠구나.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 감을 잡고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복귀하려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은 엄청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잘하기도 또 잘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아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서 홍보를 잘해. 그러니까 어제 같으면 이제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을 대통령이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위로하고 이제 화면으로 보기엔 정말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당대표 할 때부터 또 당대표 하기 전에 이제 지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부터 이미지를 만들어 왔던 소위 그 착한 아저씨 컨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화면상으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호감을 가질 만한 화면을 연출해 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민형사상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한 거기 때문에 뭐 근데 나는 법리적이나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만 일단 일반 국민들은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그럼 수 있는 화면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이슈 매니플레이팅인데 소위 홍보 이거는 잘 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참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이래. 이 팩트 이기는 이미지, 네. 팩트 이기는 프레임은 없어요. 쉽게 말해. 거리가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내가 오늘 사람들 지루할까봐 예를 또 안 들었는데 청와대 문건 공개 이것도 사실은 콜로세움 정치거든. 그렇죠. 네. 그럼 내용이 뭐야? 그 내용 중에서 제대로 된 거 있어봐. 이 사람들이 광분해서 발표했겠지. 안 그래요? 뭐 이제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볼 땐 청와대는 자기들끼리 이룰 거야. 야, 모든 얘기는 구두 보고 해. 그리고 집에 갈 때 문서 반드시 파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을 거야 자기들도. 아니 그 문서 공고 자체가 대통령